안녕하세요. 소방방재신문사의 최영 기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핵심 인물 중 한 분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건설공사에서 소방공사를 따로 발주하도록 해서 시공품질을 높이고 소방업계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죠. 그런데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기대했던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직접 정책 개선에 뛰어온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전 소방시설협회장이자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김은식 전 회장님이신데요. 오늘 이분을 직접 만나 소방공사업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간략한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금성방재 공업이라는 제조물 시공업체, 우리나라 탑에 달리고 있는 업체에 30여 년간 또 근무를 하다가 2010년도에 제 개인 사업 SM테크 뉴, 금년이 이제 15년 차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 2020년 12월 15일 날 4대 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3년간 재임을 하고 2023년도 12월 15일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방시설협회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추진해온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주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취임하기 전에 2020년 5월 20일 날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분리발주 법을 통과를 시켰고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회를 비롯해서 소방청과 17개 시도본부를 수차례 방문을 하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분리발주라는 게 우리가 안 하던 거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장에 적응이라든지 견고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본부나 일선 소방서에서 좀 계도나 또 지도를 해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만들어 오고 있고 또 현재도 또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리발주라는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도 깊고 소방에 있어서는 수건 중 하나였잖아요. 그럼 분리발주가 통과되고 나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분리발주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분리발주는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대개 보면은 관급인 경우에는 완벽하게 분리발주가 돼서 소방업체들이 많은 도움을 현재 이제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민간 부분의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과거에 분리발주 전에는 우리가 일괄 이제 하도급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가에 의한 또 출혈 경쟁에 의한 현장이 안정적으로 품질 위주의 공사가 가기에는 다소의 어려움도 있고 경영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분리발주를 했는데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대형 건설사의 일부는 직영으로 다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명목상은 직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소방업체들이 자재납품이 들어가면서 일용직들은 결국은 그쪽 소속으로 돼서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써 소방업체들은 거기에 대한 실적은 받질 못하고 일만 해주는 용역업체로 다 일부가 이제 전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한 40%가 이제 전문을 하는 업체고 나머지 여타 한 60% 정도는 복수공정을 하는 업체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발주자 입장에서는 복수로 발주를 주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오히려 원가 측면에서는 세이브가 되다 보니 결국 우리 소방업체들이 오히려 그 영역이 더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22년, 23년도 소방시설공사 시공실적 신고를 보더라도 건설이나 겸업은 매출이 더 늘어나는 반면에 소방만 전업으로 하는 업체들은 매출이 미미하게 늘어나는 결과가 현재 초래되고 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좀 들어보면 결국 분리발주가 도입이 된 이후에 공공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민간 시장에서는 분리발주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설명 주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대형 건설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소방공사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전문 공종보다는 겸업을 하거나 다른 공종까지 턴키로 또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많다라는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 전문 공종이 아닌 다공종을 취급하는 그런 공사업체들이 이렇게 시공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좀 나타납니까? 소방공종을 분리발주를 해서 발주를 주더라도 그 발주를 선택하는 사람은 시행사 내지는 건설사가 되다 보니 겸업
겸업업체도 자격이 있는 업체고 소방이 기계 부분이 있고 전기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분리돼서 전기는 전기공사업체 면허 보유한 자, 기계는 건축 기계설비를 보유한 자로 이렇게 나가다가 통합으로 다 오는 부분들도 다수가 있다 보니 금액 자체가 이제 볼륨이 커진 거예요. 소방을 하는 사람들은 볼륨 자체가 적다 보니까 발주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전 큰 업체로 가서 건설사나 겸업업체가 수주를 하더라도 거기서 집행 능력이 100%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소방만 전업하는 업체들한테 불법으로다가 하도급을 줘서 우리는 결국은 불법 시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불법으로 시공을 하고 실적 자체는 건설이나 겸업업체 실적으로 올라가고 우리 소방을 전업하는 사람들은 실적은 없고 일만 하는 용역업체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회장으로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하는 그 관점에서 소방청하고도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소방을 전업하는 사람을 불법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자진신고를 해서 불법에 대한 거를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자진신고자한테도 준 자와 받은 자가 동시 처벌이 되면은 결국은 그 불법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협의를 한 내용은 법률 자문 받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마냥 단합인 경우에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1위로 신고한 자는 민형사상을 무조건 면책을 하게 돼 있고 두 번째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 감면의 혜택을 주듯이 우리 소방도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거를 처벌보다는 그런 면책조항을 줘야 불법에 대한 거를 좀 없앨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언지를 지금 받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울 따름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많은 소방 전문 공정 업체들이 불법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소방 공사 업체에도 기계 쪽도 있고 전기 쪽도 있고 전문으로 다루는 공사 업체마다 특성이 달라지는데 최근 들어서 분리발주 이후에 지금 시행되는 것은 어쨌든 그게 통합해서 전기와 기계는 묶어서 보통 발주가 이루어지잖아요. 묶어서 발주가 나오는 것도 있고 네. 또 따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건 뭐 발주자 선택이니까 꼭 묶어서 하라는 적은 아닌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종합건설사에서 턴키로 이제 받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이 분리발주라는 게 막상 민간 쪽에서는 시행이 되면서 결국 다른 겸업하는 전문 공정 업체들이 턴키로 또 받고 있는 구조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결국은 그거를 받는 것 자체가 내가 시행사라 하더라도 굳이 소방을 전업하는 사람들한테 발주 줄 필요성은 없어. 왜냐하면은 이미 기계나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가 해버리면은 관리 측면에서도 수월하고 또 원가적인 부분도 발주자 입장에서는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계약서는 분리발주로 되지. 분리발주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소방공정은 따로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기는 전기 계약서가 있고 또 건설은 건설 계약서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다만 전기와 소방을 하는 업체가 동일한 업체. 계약서만 별도로 지금 쓰고 있는 현실이다. 근데 이마저도 그렇게 수주한 겸업 공종의 업체들이 소방 전문 공종 업체들한테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 있어갖고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나 지금 저 명예회장으로 있을 때도 각 본부의 필요에 따라서 단속에 대한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소방관서가 불법 하도급만 잡기 위해서 특사경들이 매일 단속하는 게 아니다 보니 결국 이제 한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단속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속 갖고는 법망을 행정적으로 빠져나가면 이건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협회 있을 때도 각 시도본부의 예방팀들 상대로 다 교육을 시켰고 또 대구 엑스포 때도 260명을 상대로 우리가 또 교육을 시켰지만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진신고 제도라는 거를 만들어서 스스로 우리가 자정을 하고 신고를 해서 발주자가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하게끔 그다음에 원천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하도급을 주는 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라고 했을 때는 당사 업체들도 굉장히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신고로 해서 뭔가 면책이 되지 않는 이상 건전성을 확보하는 리셋 형태로 만들기가 되게 힘들다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자진신고도 실제적으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한 현장에 141공정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게 141공정이라는 거 뭐냐면은 LH에서도 벌떼 입찰식으로 다 해갖고 한 업체가 다수의 부지를 매입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9년부터인가 LH에서는 1필지 제도로다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소방공정이라는 게 국민의 안전을 위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공정인데 한 업체가 여러 공정을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는 거는 전문업 자격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본다고. 자격은 이때 직접 품질 시공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품질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이 됐든 전기나 기계 같은 공정을 갖고 있는 업체를 하더라도 현장에 소방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공정 하나만 해라. 그건 뭐 경쟁을 하든 같이 뭐 하든 간에 어쨌든 한 공정을 함으로써 직접 하지 않는 업체들은 결국 소방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한테 불법 하도급이 감소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리발주 처음 도입이 될 때 소방공사업법에도 현재 규정되어 있는 거 보면 하도급에 대한 규정에서도 다른 공정과 이제 받을 수 없다라던가 이게 어느 정도 제한들이 있잖아요. 사실 분리발주도 애초부터 141공정을 한 현장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약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은 아주 좋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법으로 접근하면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거가 따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걸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난 봐요. 왜냐하면 한 현장에 복수공정을 건설에는 어차피 할 수 있는 부분은 24년도 5월 30일부로 예외 조항은 나왔다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예외적 하도급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하도급을 준다 하더라도 하도급을 건설사에서 소방공정을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일부 건설사들은 소방공정이 있어서 협력업체를 등록해서 하는데 일부들은 기계설비업체, 전기업체 이런 데다 일괄적으로 줘서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유사한 공정이니까 다 해라. 그럼 뭐 이런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발주자 입장에서는 그게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편리하거든. 현장에서 집행하기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141공정은 타 분야에서도 이렇게 제약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면허만 있으면 사실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면허라는 거는 국가에서 건설사들도 건설사가 뭐냐면은 복합공정 수십 개 공정을 다 수주할 수 있잖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건설사는 실제적으로는 그 공정을 직영하는 사례들은 많지가 않다. 관리형 시스템의 건설사의 체계지 여기서 직접 노무자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체계는 안 된다. 또 복수공정을 가진 데들도 자격은 이때 직접적으로 시공보다는 수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분리발주라는 게 소방은 별개로 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돼 있어요. 행정적으로 분리는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게 밑으로 가서 결국은 한 업체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어떻게 그걸 가서 확인할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돌아가서 공공 쪽은 141공정으로 가요? 공공 쪽은 분리가 완전히 돼서 141공정으로 간다고 봐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소방 전기도 하고 일반 건축의 전기도 하는 업체가 두 개의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과 일반 전기 쪽을 같이 이렇게 입찰에 들어오는 거는 제약이 되나요? 공공도 보면은 복수로다는 들어와요. 복수로는 들어오지만 워낙 많은 업체들이 이제 입찰에 참가를 하니까 사실 그게 겹칠 일은 거의 없다. 왜냐면 전기면 전기에 가서 집중을 해서 해야지 또 소방은 소방에 집중을 해야지 소방에도 아무나 자격이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소방을 단독을 한 사람은 면허가 없으니까 여기 딴 공정에 침투를 못 하는 거예요. 일반 전기랑 소방 전기뿐만 아니고 일반 수도 배관을 하는 이런 쪽의 기계 쪽도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글쎄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것도 가능성은 있는 얘기다. 자,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께서 141공정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이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대안으로 또 꼽고 있는 게 또 있으세요? 그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 적정성 심사. 적정성 심사는 어떤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소방공사업법에 보면은 적정성 심사라는 게 저가를 못 하게끔 관급인 경우는 PQ 심사도 하고 적정 가격이 돼야 수주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소방공사가 민간인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 낙찰제로 간다. 최저 낙찰제로 가는 거를 방지하기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적정성 심사를 공사법에 보면은 공공기관은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민간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율에 의한 적정성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왜 국민 안전을 중시하는 이런 제도에 공공기관은 되고 민간은 적용을 자율에 맡긴다. 자기네 침투한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논리상으로 보면은 안 맞는다고 본다고. 법은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균등히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소방공사는 적정성 심사를 해야 저가를 꼭 막는다기에 적정 금액으로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부실공사도 예방이 되고 또 그걸 인해서 결국 우리가 분리발주의 원목적이 뭐냐면은 적정한 금액으로 우리가 수주를 해서 품질 시공을 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는데 목표가 있는 건데 지금은 분리발주가 되고 나서 결국은 시행사에서 직접 받나 하도급으로 받나 가격은 과거 거의 대등소이하게 간다. 직접 받으면 관리비가 더 들어가고 간접비가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행태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건설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입찰을 시켜요. 결국은 과거에 있던 건설사에서 실행을 만들어놓은 그 금액으로다가 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분리발주해갖고서 나름대로 시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정 금액으로 수주하는 것도 일부는 있으나 대부분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건설 문화를 모르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건설사 행정적으로 모든 걸 위탁해서 결국은 최저가 입찰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적정성 심사를 무조건 민간에 확대 적용을 해야 된다. 조금 궁금해지는 게 그러니까 그 적정성 검사라는 것은 지금 만약 시행이 된다라면 누가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면서 기관을 선정을 해야죠. 소방청이 됐든 관할 협회가 됐든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에 위탁을 해서 실시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지금 공공 분야에서 적정성 심사는 어떻게? 공공기관은 적정성 심사를 해야 한다고 보면 돼 있지만 실제로 적정성 심사를 한 예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 거기는 최저낙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적정 금액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갖다 발주자가 이거 덤핑이다 아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적정가로 다 되고 있는 거를 적정성 심사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민간은 무조건 최저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자연적으로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에서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됐을 경우엔 어느 기관이 개입을 하거나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착공계를 공사하려면 계약서가 들어간다고. 계약서만 있으면 안 되고 원도급이 됐든 하도급이 됐든 원 계약서도 첨부시키고 그다음에 설계 원가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설계 원가 계산서를 소방서에 제출을 하게 해서 착공계 들어올 때는 하도급이든 원도급이든 계약서가 들어오면은 설계 원가가 100원인데 설계 원가에 우리가 지금 받는 금액들이 대개 보면은 50% 내외인 걸 알고 있어요. 추정치가. 그거를 갖다가 소방서에 접수하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소방청에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하는 거면 뭐 87%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아니면 80% 60%라는 거를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적정가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저가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하도급을 할 때는 그런 거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분리발주가 되고 해서 일부 예외 조항이 있고 아닌다 하더라도 적정가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 근거로 할 수 있는 거는 설계원가 계산서 대비 너무 저가로 들으면 이거는 소방관청에서 이건 너무 저가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시행을 하되 여기는 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중 관리 지도 대상 현장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리발주를 도입한 가장 큰 취지는 결국 적정한 금액을 공사에 투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죠. 좀 더 안전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자. 또 건전한 소방 이 전문 업종의 생태계를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도입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나 현장에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를 맞춰나갈 수 있는 정책이 좀 부가적으로 필요한 건데 지금 소방청의 움직임은 안 그런 건가요? 나름대로 소방청도 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잘 하려고 하지만 규제의 걸림돌이 많이 있다 보니 그게 멈칫하는 이유예요. 우리 소방시설 업체가 존재하는 이유와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 소방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최저가에 대한 거로 이렇게 가고 또 전문성을 결여한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은 분리발주가 됐든 어떤 법이 됐든 간에 이거는 퇴보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발주에 대한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 회장님이 소방시설협회를 이끌 때 당시부터 설계감리 분야에 대한 그 소방시설업 중에 한 부문들이죠. 거기에 대한 분리발주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 토론회도 열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최근에도 이런 토론회가 막 열리면서 사실 설계감리 쪽에 계시는 기술 엔지니어분들이 집단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비춰졌거든요. 설계감리 분리발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소방공사 분리발주 할 때에 그 당시에도 설계감리 시공이 같이 법안이 올라갔었어요. 타 공종의 사례가 없다 하는 이유로 설계감리는 빠지면서 공사만 일단 분리발주가 그 당시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원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든 건축 공사를 하는데 기초가 뭡니까?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 감리가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공사는 그 후인데 우리 소방공사도 마찬가지로 분리발주할 때 엄청난 건설업계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회에서 보기에 안전을 위하는 그런 공사가 타공중에 묶여갖고서 불법으로 하도급에 의해서 의존하고 최저가에서 하느냐 이건 잘못됐다 갖고 결국은 그때 관철이 돼서 통과가 된 거예요. 설계 감리도 대형 건축사무소, 대형 또 건설회사 이런 데서는 분리발주하는 게 자기네 영역을 침범한다고 이렇게는 하고 있겠지만 그건 영역 침범이 전문성인데 시공이 이미 하고 있는데 설계감리를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또한 그 당시에 법 통과될 때도 설계감리가 타 공종에 없기 때문에 이건 해줄 수도. 근데 법이라는 거는 이게 안전에 어느 게 중시되느냐에 따라서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더불어서 결국은 지금 전기 같은 경우가 이미 작년 초부터 설계감리도 분리발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타 공정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했던 거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소방의 설계감리는 전문성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소방업만 하는 설계감리자들의 권익을 우리가 또 찾아줘야 될 그 필요성도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협회장님께서는 공사 쪽 분야에서 일을 주로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 체감하고 경험하고 보신 것은 설계나 감리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협회장님으로서 많은 말씀들을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늘 듣고 있던 거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설계사 감리를 좀 받아가다 보니 우리 영역을 찾아올 수가 없고 이런 애로가 있다라는 거를 늘 들어왔고 또 실제적으로 공사업체나 설계감리업체나 똑같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설계, 시공, 감리가 한 박자가 맞아서 이루어질 때 국민 안전이란 우리 소방 공정의 일체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저도 가봤었는데 최근에 열린 토론회죠. 기술인분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셔서 이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소방공사 분리발주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오히려 단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설계나 감리라는 것이 전문 공종으로 가게 되면 소위 업자들만 좋은 것이지 기술인들한테는 좋을 게 없고 오히려 종합건축사 사무소나 이런 쪽에 나아갈 길들을 다 차단하는 거다. 일자리에 대한 미래를 소위 나무가지를 꺾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 기술자들, 기술인들이 일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해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통계학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추측에 불과한 거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인들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얘기인 거고 현실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또 하나가 소방공사의 국가기관전략산업 지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재임 시절에 추진을 한창 해오셨었던 거죠? 예.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타 공종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국가기관 전략 공종으로다가 지정이 돼 있어요. 소방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은 본인이 자비를 내서 교육을 받는 제도예요. 국가기관 전략 산업 공종으로 지정이 되면은 국비로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소방 기술을 배우고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 소방 관련 업종에 진출을 하고 또 현장에도 투입될 수 있고 우리가 현장에 지금 보면은 근로자들이 노령화가 돼갖고 평균 55세 이상 정도의 근로자들이 포진해 있어요. 인구 절감으로 인해서 젊은 층도 축소되고 있고 일용직으로 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로 인해서 결국은 젊은 세대가 지금 무너지면은
현장이 건설 지장이라는 게 현장의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 인력을 어디서 보충할 거냐? 우리가 이제 가사도우미 필리핀에 하고 있듯이 외국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국비로다가 하면은 국가 대 국가 아니면 협회 대 협회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문호를 열어주면은 소방공정의 획기적인 기회의 장이 되지 않겠나. 또 그거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소방기술자 인정교육원 양성인정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전국에 6개 교육장이 신설이 돼서 지금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듯이 국가기관 전략산업이 되면은 우리 협회로서는 교육에 완전하게 자리를 잡는 기회도 된다. 소방기술자들은 우리가 교육을 모든 걸 다 시켜서 현장의 산업계에다 진출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으로 지정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존하는 기술자는 물론 원하시는 분들이 국고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소방시설협회에서 양성 인정교육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다 유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것도 국비로서 어느 정도 아니, 그거하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별건이. 그거는 아니고 별건이. 별개 내실 있는 교육들을 개발을 해서 소방에 관련된 인력 양성을 하는데 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양성 것이다. 인정교육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궤도에 승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고 전략산업은 소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또 그걸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더 주는 거지.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고 외국인까지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게 본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소방 기술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거나 내실화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전략산업으로 지정이 되면 좋은 일들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소방공사의 준공필증을 소방관세에서 내주고 있잖아요. 이 준공필증을 건축 준공 후에 교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이제 업계에서 좀 많은데 전임 회장님으로서 또 공사업에 종사하시는 업체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우리 소방업계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는 각 현장에서 건축은 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가서 소방필증을 갖고 와라. 건축 준공 수개월 전에 갖고 와라 해갖고서 그 어려움을 겪는 거를 제가 직접 몸소 겪었고 대개 건설회사들이 보면 공기를 단축을 하거든. 절대 공기를 지켜야 되는 절대 공기가 아니고 공정을 단축시켜갖고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소방필증부터 갖고 와라.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은 건축 준공 서류 접수와 동시에 필증을 내주게끔 돼 있다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대개 보면은 돌관 현장들이 많이 생겨요. 돌관이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기가 금년 말까지 준공인데 금년 말까지도 공정대로 골조가 일어나고 내부 공사가 일어나고 해서 원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철골이 올라가고 골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공정이 제대로 안 가면서 우리가 인원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하루 5명을 집어넣어요. 5명을 집어넣어서 공장을 하면 되는데 건축이 지연되고 있다 절대 공기가 이제 밀려 있으니까 준공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과다 인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6개월 만에 공사를 해야 될 걸 갖다가 2개월, 3개월 만에 끝내다 보니까 엄청난 인원을 투입시켜.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느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과다 인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력이 손실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상당한 오버가 된다고. 그럼 그거를 갖다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이 쉽지가 않거든. 우리가 분리발주돼 갖고서 시행사하고 하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그거는 설계 변경을 안 해줘요. 하도급을 있을 때는 설계 변경을 또 나름대로 일부는 받아도 일부 받은 것 같고도 안 되는 거고 그게 그러면은 돌관으로 피해 입는 건 우리인데 예를 들어 먼저 선행공정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행공정이 끝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소방준공 필증이라는 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그 전에 있으면서 추진을 계속 했어요. 뭐냐면은 건축 준공 후 최소한 일주일 열흘 한 달 후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완벽하게 되거든. 완벽하게 이루어지잖아.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소방준공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덜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핑계를 댈 수가 없고 우리 다 했으니까 누덜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과거보다는 보완은 됐지만 최근에도 뭐 업체가 그거로 인해서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그거는 우리 소방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돼야 돼. 건축사항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이걸 갖고서 또 제가 얘기했지만 건설교통부하고 협의 대상인데 여기서는 이거를 완강히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준공 서류 접수 후 그렇게라도 해달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직접적으로 저도 이제 모 현장에서 결국은 돌관 공사를 해서 수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장이 나오고 있고 또 저뿐만 아니고 소방업체들이 다수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근원적으로 안전한 품질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돌관공사가 되면은 5명 들어갈 게 수십 명이 들어가서 하고 그럼 품질 시공이 나겠어요? 하자연이 많이 생기고 전체적 안전 시공에 무리수가 따른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아직 소방시설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애로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현실인 거죠. 현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잖아요. 건축이라는 것이 결국엔 소방 준공 필증이 있어야 최종적인 건축에 대한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건물을 입주가 하거나 되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 준공 후에 소방에 대한 필증이 나온다라고 하면 소방 필증이 나올 때까지는 사용 승인이 보류가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그래서 그 기간을 편차를 뭐 길게 두는 것도 없고. 불가능하고 최소한 건축 준공 후 건축 준공이 떨어진 후에 접수가 아니고 서류 접수에 지금은 건축 준공이 안 됐으면은 준공 안 내줄 거 아니야. 서류 접수라는 거는 그게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건축 준공이라는 거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일주일 후, 뭐 3일 후 건축 준공 서류가 나온 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류 접수가 아니고 건축 준공 필증 교부 후. 지금은 접수를 해도 접수만 하면은 동시에 내주게끔 돼. 간단하게 얘기해서 건축 쪽에서 전체적인 건축과 소방에 관련한 준공 필증까지 다 받아서 우리 이제 사용 승인 내주세요 하고 지자체에 있는 건축부에다 갖다 낼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접수 시점인 그렇지. 거고. 근데 이 접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최종적인 사용 승인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최소한 사용 승인이 되는 시점만큼이라도 갭을 좀 현실성 있게 둬서 소방 공종이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나중에 준공 후에도 안전적으로 유지 관리가 잘 되고 하기 위해서는 시공이 잘 돼야 되거든. 너무 돌관성으로 되고 건축에 밀려서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건축 준공 후가 돼야 된다. 준공필증이라는 게 소방 공사업체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감리업체들도 굉장히 압박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설계 감리 이제 분리발주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감리자가 책임 준공을 하게 돼 있다고. 과거에도 압박을 받았고 왜냐하면 감리자는 발주자가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류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감리자로부터 우리 시공하는 사람은 더 압박을 받지. 같은 회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애로가 있는 거예요. 감리자들 입장에서도 전 공종이 막 같이 들어가서 제대로 시공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돌간공사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에서는 감리자들도 역할을 하기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란 그러면 말이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준공필증에 대한 시기를 조정을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결국 소방에 대한 감리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이걸 융통성 있게 좀 현실적으로 그렇지.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 맞습니다. 정도로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꼭 소방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말씀 잘 들었고요. 저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전임 회장님이시지만 소방시설협회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끌어 오셨었고 또 발전적인 거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오시면서 소방공사업자로서 또 시설협회의 수장의 경험을 바탕으로서 어떠한 아쉬움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소방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의 경영자들 또 업체 종사자들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아직까지도 명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들 타 공종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볼륨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어려움이 좀 있다. 어쨌든 분리발주라는 부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름대로 위상이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이에요. 안정적으로 잘 정착이 돼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도 자정의 노력. 그건 뭐냐면은 초저가에 대한 과당 경쟁, 출혈 경쟁으로 해서 내 살을 깎아먹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자본사회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가 하질 못하면은 결국은 이거를 누가 규제를 하고 권유를 하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 협회장으로 있을 때 17개 시도본부를 거의 다 한 번이건 세 번이건 네 번이건 방문을 해가면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놨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선 소방서도 소방시설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화된 거는 사실이에요. 일부의 극소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도 소방의 우리 협회나 또 우리 업체를 보는 입장이 민관이 서로 협력을 해서 모든 건 해나가야 된다. 민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과 법과의 괴리를 좁혀나가고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같이 힘을 합해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고 그런 괴리를 없애
없애기 위해서는 좀 더 관할하고 있는 소방청이나 소방시도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 접근을 하는데 앞장서서 우리 협회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에 이제 소방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육성이 돼야 되고 건전성도 지켜져야 되는데 현실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많이 미진한 것 같다. 정부의 관심도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회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소방산업을 좀 더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초점을 소방산업체 육성에 소방청도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품질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화재 사고가 아닌 이상은 출동하는 횟수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소방청이 할 수 있는 거는 소방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과 인력과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걸 바꿔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소방공사 현장에서 사업을 해오시고 지난 4대 소방시설협회장을 역임하셨던 김은식 전 회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